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만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쁜 일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웜의 소통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업로드가 늦어가지고 좀 죄송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웜의 신박 다 듣지도 못하고 퇴근 후 듣다 자버리긴 하지만 전문의 목소리 들으며 안정되면 잠이 솔솔. 복원력이 강하길 기다리며 하셨습니다. 어제 기사가 트럼프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코스피 복원력 강할 것. 요게 메인 기사였었죠. 웜의 신박 들으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책 좋습니다. 내용 전개도 흥미롭고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진심이신 분 처음 봅니다. 네, 역시 따뜻한 방송의 비결이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웜의 신박을 저녁에 밤에 이제 사우나 하면서 다시 댓글 이래 보면서 다시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나. 앞으로 축구 얘기는 웬만하면 자제하자 뭐 등등. 네, 좀 그죠? 임팩트 컴팩트하게 좀 컴팩트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댓글 하나하나가 되게 참 이 마음에 와닿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기 힘들어서 읽다 보면 웜의 소통하는 데만 시간이 최근에도 뭐 35분, 40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컴팩트하게 하자. 그리고 이 감사의 댓글, 격려의 댓글 이런 부분은 눈으로만 읽고 그 질문 웬만하면 질문을 많이 좀 다루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속에 전무님 천진난만한 미소가 너무 귀엽습니다. 그 경제경영 서적 1등 그거 이래 찍었던 거 어제 보여드렸는데 너무 머리가 엉망이어가지고 늦으니 넘넘 기다리면서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아주 늦게 새벽에 듣고 있네요. 10시간 전에 들으셨다고요? 와, 지금 14시니까 10시간 전이면 새벽 2시에 들으셨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좀 이거 무조건 5시간 전에 오후 5시 전에는 올리려고 하는데 아침에 벚꽃 이야기 듣다가 우리 최상무님 자체가 벚꽃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우리 최 부사장이 언제 이 벚꽃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부일남 영상 일부 올라왔다고요. 빨리 다음 부가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1매 따라 하기 늦게 들어가 못 봤는데 지금 들어가 보니 보이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샤랄라는 밴드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그건가요? 교보문고 사진 머리 스타일 보고 빵 터졌습니다. 지난 8월에 랩 가입하고 작년 8월에 랩 가입하셨으면 수익력 꽤 좋으실 거인데요. 그죠? 진행 사항을 사회 초년생 아들과 함께 보면서 대화를 계속했더니 그동안 모은 돈 탈탈 털어 오늘 랩 가입하고 왔다네요. 27살인데 돈은 체슬리에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거라네요. 기특하주 하셨습니다. 27살인데 야, 그런 현명한 선택을 기특한 아들이네요.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소울 부장님이 또 대댓글 적어주셨습니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부활절 얘기에 한참 웃었습니다. 부활절 후 첫날 증시가 상승했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종전을 이끌어내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코스피의 상승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그리고 뭐 중간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또 반감도 생겼다가
그러면서 오랫동안 다녔다 안 다녔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존재가 뭐 사람 아닌가 그냥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부정하고 구약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이제 믿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그래서 tooth for tooth, an eye for an eye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네 원수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내어주라. 네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였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셨잖아요. 사랑과 용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한번 용서에 대한 얘기 우리 박두환 쌤 채널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사랑만 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에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어머니는 자식이 뭘 하든 다 용서하시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사랑은 제가 보면 사람들이 소유욕 내가 좋아서 나 이거 내가 갖고 놀 거야.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장난감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난감을 좋아하고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뺏으면 나 싫어 나 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 소유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걸 쓰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해주기만 하고 자식 잘 되기만 바라시며 그러면서 희생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존재라는 게 야 그렇게 서로 죽이고 서로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려고 이제 오신 건데 그런데 바뀐 거 없죠. 그걸 아예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요만큼 때렸어? 요만큼 때리면 대로 주고 말로 주죠. 오히려 이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해는 이뿐만 아니라 이와 눈이랑 뭐 얼굴을 전체를 다 박살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류의 삶을 참 피폐하게 만들고 그죠? 거기에 이제 부활절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슬리를 통해 꾸준하게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출중한 실력을 갖추신 팀 채슬리의 능력도 강점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소통왕이신 전무님 재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늘 편안하게 소통해 주시고 질문 상담부터 섬세한 소통을 해 주셔서 라디오를 듣는 편안함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올겨울쯤에는 투자의 본질 2 기대해 봅니다. 조금 딥하게 들어가도 좋을 듯 합니다. 구상은 다 있는데요. 우리 임 감독이 그 쇼츠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정말 투자에 있어서 엑기스만 그렇게 발라서 쇼츠를 쫙 만들어 줬잖아요.
그 사실 쇼츠 내용만 가지고도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의 책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기회가 될 때 정말 좀 딥하게 들어가서 정말 주식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다룬 그런 책을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저도 좀 쉬어야죠. 이번에 그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에서는 왜 내가 주식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돈을 못 벌었지? 그런 좀 큰 내용들을 좀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원칙들, 그죠? 평상시 소장하고 싶었던 말씀드리라 책 보면서 반갑고 설레고 다시 다짐합니다. 같이 부자 되고 싶은 친구에게도 선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째 딸 해농이가 저와 같이 식사하면서 하는 말, 아빠는 진공청소기가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서 밥 먹다가 빵 터졌어요. 너무 좀 급하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드실 때 이렇게 좀 빨리빨리 막 드시는 분 계시죠. 우리 최일호 부사장도 보면 엄청 급하게 먹어요. 이빨 닦는 속도도 제가 화장실에서 만나면 와가지고 막 이러다가 10초 됐나? 10초도 안 돼서 막 이러고 막 하고 확 나가버립니다. 자, 우리 최 부사장님 주일 오후 9시까지 일하는 모습 놀랍네요. 제가 일요일날 그날은 점심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좀 일찍 갔다가 회사 왔다가 마곡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회사 들렀다 왔었는데 그때 한 11시쯤이었는데 우리 최 부사장 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침에 몇 시까지 일했나 했더니 오후 9시까지 벚꽃 구경 안 했냐 했더니 그죠? 저는 뭐 벚꽃 뭐 그런 얘기를 재밌게 어제 아침에 했었습니다. 읽다 보니 재밌고 쉽게 다가와서 밤새서 읽으셨다고요? 아유, 그러셨군요. 아들 바보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제가 좀 아들 바보입니다. 샤랄라한 한 주 보내세요. 샤랄라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미소녀나 꽃미남이 등장할 때 혹은 주변에 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사용하던 효과음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제미나이 답변이라고 합니다. 전쟁 여파로 제품 수급하느라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몸의 신박 오랜만에 생방송 봅니다. 저는 트럼프가 너무너무 미워요. 원유가 와야 되는데 하셨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트럼프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빨리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금리도 낮추고 싶어하고 이런 게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경영 1위 진심 축하드립니다 하셨고요. 네, 머리 헤어스타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 실전반 사기 신청했는데 랩 상품 가입할지 실전반을 할지 많이 망설이다가 먼저 실전반을 신청했습니다. 네, 실전반 제대로만 따라하셔도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고 그죠? 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당장 내가 잡아주는 고기를 먹을 건가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배울 건가. 실전반은 이제 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특별한 의미보다는 기분 좋고
즐거운 분위기 그 자체를 소리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샤랄랄라. The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Yesterday Once More 하는 거기에 샤랄랄라는 안 나오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노래죠. 삼성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밤입니다 하셨고요. 요즘은 보면요, 실적 발표하고 아무래도 좀 세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지금 여기 삼성전자 아침에 시초가 저 위에서 20만 2천 원에 시작해서 20만 2,500원 거의 시초가가 고점이었다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쭉 좀 밀려서 와 마이너스까지 갔었었네요. 네. 근데 당장 내일하고 모레는 뭘 살 건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음 분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음 분기는 뭐 70조가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분기가 70조가 넘는다? 그 영업이익률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 주가는 안 빠질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이번이 피크아웃이다 하면 주가는 빠질 건데 지금 계속 오늘 실적 발표로 내일 하고 이번 주에 증권사가 목표치를 다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또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오늘 내가 고점에 이거 못 판 거 아닌가 막 이래 걱정하시는 분들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표지 디자인과 색을 가만히 보니 체슬리 로고와 비슷한 것 같아 무척 반갑네요. 익숙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컬러라 더 손이 갔나 봅니다. 네, 저 초록색이 그죠? 초록색이 잘못 입으면 되게 촌스러운데 초록색이 주는 어떤 신뢰감, 그게 편안함.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신호등도 보면 초록색은 직진, 빨간색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초록색이 주는 좀 편안함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투자도 행복한 투자의 여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색깔이 뭘까 하다가 초록색. 그래서 저희 체슬리 컬러를 초록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직 영하라 오늘 눈 속에서 조깅하며 웜앤 심박을 들었는데요. 채밀턴 분들의 벚꽃 댓글들 덕분에 벚꽃길을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들었네요. 네, 우리 제니플님이 캐나다 계신다고 하셨었죠? 네. 먹방 주식 얘기 너무 설레이는데 너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이 나면 해주세요. 뭐 먹방 워낙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제 먹방을 보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주식 방송하지 말고 먹방 해라. 먹방이 더 어울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이에나가 잘 먹잖아요. 제가 이 하이에나의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사각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거는 정말 잘 먹습니다. 샤랄라는 반짝이거나 화사한 분위기를 묘사하는 의태어, 의성어라고 하네요. 유래는 윈드 차임, 악기를 훑을 때 내는 샤르르, 샤라랑 소리를 말로 표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답니다. 찾아보니 신민아 씨의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앨범 곡들 중에 샤랄라라는 곡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1894년 동학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했지만
요사이 장을 보며 동학개미가 체슬리라는 천거반패로 승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하셨고요. 백화점 서점에서 맨 앞에 비치된 책을 보니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기쁘더군요. 체슬리는 가족 맞습니다 하셨고요. 저도 뿌듯한 것 보니 체슬리 가족이 맞나 봅니다 하셨습니다. 전무님 신간 잘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속담 중에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라는 말이 있는데 책을 읽으며 그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네. 느리지만 스테디한 거, 네. 꾸준한 게 결국은 레이스를 이기게 된다. 토끼와 거북이다, 그죠? 자, 느리지만 네, 꾸준하게 나아간 네, 거북이가 이기는 건데,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 나만의 원칙이 있다면 투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베리 리츠홀츠의 투자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도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네요. 우린 너무 쉽게 우연을 실력으로 착각한다. 현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과는 거리가 한참 먼데도 자신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너무 쉽게 믿어버린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제가 투자의 본질에서도 죄송한데 시장은 투자의 고수들이 돈은 시장이 벌게 해준다. 그래서 죄송한데 2020년 코로나 때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 거지 사실은 내 실력이 아니다라는 걸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시장이 계속 안 좋은 2022년에 저는 그 책에도 써놨잖아요. 저는 그 수비수 다 뚫고 골을 넣는 메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갓세이 동학개미 무슨 했지만 저는 그런 실력이 못 되는 사람이고 시장이 돈을 벌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2021년 8월에 그 책을 내면서 2년마다 캐시가 킹이 돼서 돌아오게 되고 그 안 되는 시장에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시장 강세장을 이번에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경험한 것 자체가 참 우리한테는 참 좋은 축복이었고요. 또 시장이 안 될까봐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공부하는 건데 투자 불패의 법칙에 나온 이 말처럼 맞습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미래를 그죠? 그림을 그리면서 함부로 우리가 미래를 예단하는 거 그게 제가 제 스스로도 항상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마눌님 다니는 회사라서 코히어런트 보고 있었는데 멀티플이 비싼 것 같아서 저는 못 샀는데 역시 엔비디아네요. 투자한다니 서학개미들이 많이들 사나 봐요 하셨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매도와 이익 실현의 차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매도와 이익 실현의 차이가 이해 안 되신다고요?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어느 부분인지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내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방향을 롱으로 보고 주식 100% 세팅했습니다. 다행히 장 끝나고 휴전 소식이 나와 내일은 좀 편안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장이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강남 교보문고 가셨다고요? 바로 전날 그 자리에 다녀 가셨군요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도 주식만 얘기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근데 우리
누구시죠? 황영구님, 영구황인데 우리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콘서트장에 가서 아니면 이번에 여러 가지 공연들 많죠. 예, 그 클래식 공연을 들으러 갔으면 그 클래식 공연에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방송에서는 주식과 관련된 얘기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자리에 맞는 적세적소 그 자리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씩 너무 지나친 이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그러면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단톡방에는 저희 가족 단톡방에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 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우리 가족끼리 서로 안부 묻고 뭐 벚꽃이든 아버지 산에 가셨을 때 산에 뭐 새들 얘기하시고 그 모든 얘기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모여 있는 방에서 정치적인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아깝다는 거죠. 예,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는 appropriate라고 합니다. appropriate. 그래서 주식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종교적 신념, 그 다음에 정치적 신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는데 여기서 왜 뭐 이런 정치적 얘기, 네, 그게 오히려 inappropriate, 예, 오히려 더 부적절한. 그래서 댓글 자체가 사실 좀 부적절한 댓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중국 AI 굴기에 홍콩 IPO 규모 나스닥 추월을 했다고요? IPO 규모이겠죠, 아마. 자, 전 세계 기업 공개 규모 해가지고 홍콩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이렇게 돼 있는데 단위가 억 달러인데 132억 달러, 나스닥 56억 달러, 뉴욕 증권거래소 49억 달러. 그러네요. 그리고 홍콩 증시에 상장된 AI 기업의 주가 지수도 나오는데 즈푸 AI, 미니맥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AI와 기술 기업들의 상장 열풍에 힘입어서 홍콩 증시의 IPO 시장이 올해 1분기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요. 중국 당국이 증시 상장을 일부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금이 홍콩 시장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장 조사 업체 딜로직과 LSEG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1분기 홍콩 증시의 1차, 2차 주식 발행 규모가 13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20조로 202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SEG에 따르면 이 기간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 약 60조 원의 자금이 조달된 가운데 홍콩 증시의 IPO 규모가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 등을 크게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 IPO를 통해 각각 13억 달러를 조달한 중국 AI 기업인 즈푸 AI와 미니맥스가 홍콩 증시에 상장한 이후 400% 이상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도하며 중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제이슨 루이 BNP 파리바의 아시아 태평양 주식 및 파생상품 전략 책임자는 작년 딥시크 모먼트 당시 투자자들이 중국의 대형 기술주를 직접 매수했다면서 지금은 AI 분야 랩과 하드웨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분기 홍콩 IPO 시장에서 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업이 상장 건수와 조달 금액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해외 진출과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주요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1분기 홍콩 증시에 신규 상장한 38개사에는
반도체 설계 업체 상하이 텐수즈신과 아이신 위안즈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기업은 총 8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고요. 이 밖에도 농업기업, 무위안식품, 편의점 체인인 비지밍 등 다양한 업체도 상장을 했답니다. 현재 홍콩 증시에는 400개 이상 기업이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중국 기술 기업 일부가 상하이와 선전 증시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 시장의 경쟁력 회복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있는 과학기술주 전용 거래 시장인 상하이 스타마켓 진입 가능성도 논의됐는데, 중국 베이징 소재 한 벤처캐피탈 투자 매니저는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포트폴리오 종목 가운데 AI, 양자 컴퓨팅 등 기업들이 상하이 스타마켓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규제당국이 홍콩 증시의 IPO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상장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은 시장 호황의 지속성의 변수로 꼽히는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는 지배구조 투명성이 낮고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서 최근 일부 기업의 상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도 부실한 상장 신청서에 우려를 표하며 부정확한 공시를 작성한 법률 회계법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IPO 열기를 완전히 꺾기보다는 저품질 기업을 걸러내는 방향으로 시장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부연했고요. 존 리 UBS 홍콩 사무소 부회장 겸 아시아 담당 공동 책임자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다가 미국의 경우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대형 기업의 상장이 다수 예정돼 있지만 홍콩이 연말 기준으로 여전히 상위 3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동 갈등은 IPO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긴장이 완화되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IPO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까 21년도 이후 최대라고 했었잖아요. 결국 21년도가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IPO가 보면 장 좋을 때 제일 많이 IPO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장이 좋으니까 멀티플이 높잖아요. 그래서 피어 그룹들의 멀티플이 다 높게 거래가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나 그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증권사도 얼마를 조달했느냐에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커미션을 받거든요. 그러면 IPO 하는데 500억을 조달해 줬다. 네, 그러면 2% 해서 뭐 10억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장이 안 좋아서 500억이 조달이 안 되고 200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 조달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IPO는 장이 제일 좋을 때 가장 많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디플레 우려 잦아들어 10년물 금리 2% 넘어설 듯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중국 국채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내 박스권을 뚫고 2%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현재 중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8% 선이죠. 링송 ING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트레이드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향후 10년간 4% 성장이 예상되는 경제에서 10년물 금리가 2%를 밑도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평가했고요.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든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짐이 있죠. 현재 증권사는 더 강한 금리 상승을 내다보고 있는데,
카이위안 증권은 올해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고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요. 중국 채권 금리의 재평가 움직임은 지난달부터 뚜렷해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30년물 금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여기에 중국의 PPI도 곧 상향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요. 블룸버그는 오는 10일 발표하는 지난달 PPI가 22년 9월 이후 첫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9월 이후. 22년 10월에 바닥쳤잖아요. 22년 9월에 우리나라 시장은 9월 말에 바닥이었고요. 좋은 조짐이다, 그죠? 가격 상승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최대 주류 기업 등이 제품가 인상에 나섰고 마오타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장기 침체된 부동산 시장도 지난달 이후 주요 도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프리장 크레디 아그리콜 CIB 분석가는 중국 인플레이션 상승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유가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신호가 확인이 되면 장기금리는 더 빨리 상승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또 블룸버그는 일부 전문가가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 국채의 금리 상승이 다른 신흥국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고요. 애덤 마든 티로 프라이스 매니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온 중국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약해졌다면서 유가까지 올라 각국 중앙은행의 선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안화의 절상이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위안화 절상이 가속화되면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도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의 기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펼치니 새 시장이 열려 판 커진 폴더블 시장. 올해 애플의 첫 폴더블 접는 아이폰 출시와 전자의 라인업 확대가 맞물리면서 그간 틈새 시장에 머물던 이 폴더블 스마트폰이 본격적인 대중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1, 2위 업체가 동시에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단순 제품 경쟁을 넘어서 부품, 공급망, 기술 표준,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자, 애플은 올해 하반기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준비 중인데 전자는 기존 2종이던 갤럭시 Z 시리즈를 3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폴더 계열을 중심으로 이 와이드 폴더 등 신규 모델을 추가해서 화면 크기와 사용성을 세분화하고 가격대 역시 다층화해서 소비자 저변을 넓히겠다는 전략인데 와이드 폴드 신제품은 영화 감상에 최적화한 화면비를 핵심 강점으로 내세울 전망이고요. 삼성의 이러한 횡보는 애플의 시장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초기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입니다. 자,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폴더블 이 스마트폰용 패널 출하량은 지난해 1950만 대에서 올해 2720만 대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 단일 브랜드 중심으로 형성되던 이 수요 구조가 애플 진입을 계기로 다변화하면서 폴더블이 일회성 혁신 제품을 넘어서 지속성장 카테고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폴더블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는데 기존 이 바형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체 수요가 둔화한 상황에서 폴더블은 추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폼 팩터 혁신으로 꼽힙니다. 주요 제조사들이 가격대 다변화와 완성도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초기 얼리 어답터 중심이던 수요도 점차 일반 소비자층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기술 경쟁도 한층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는 COE (Color Filter on Encapsulation)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COE는 기존 OLED 패널에 필수로 들어가던 평광판을 제거하고 빛 반사를 줄이는 기능을 패널 내부에다가 내재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러 필터를 인캡슐레이션 안에다가 집어냈다. 요 뜻이군요. 기능을 이를 통해서 패널 두께를 줄이고 전력 소모를 낮출 수 있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특히 화면 밝기와 배터리 효율 개선 측면에서 완성품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힌지 내구성과 주름, 최소화 기능 등 기계 구조와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요소들도 핵심 경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폴더블 경쟁이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소재 구조,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결합한 통합 기술 경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자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꼽히는데 현재 폴더블 OLED 패널 시장은 사실상 삼성 디스플레이 중심의 공급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경쟁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아직 폴더블 스마트폰용 패널의 안정적인 양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폴더블 시장의 확산은 완성품 경쟁을 넘어 핵심 부품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패널 기술과 힌지 구조, 내구성 소재 등에서 누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지배력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기사입니다. AI 성능을 넘어 토큰 비용 경제, 클라우드 시장판이 바뀐다. 이 기사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읽을 때도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AI 경쟁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더 큰 모델, 더 높은 정확도, 더 뛰어난 추론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었고요. 지금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질문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모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 이 같은 변화는 젠슨 황 CEO가 강조한 AI 팩토리 개념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AI 팩토리를 전력을 투입하면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정의하며 이 토큰을 생산 단위로 제시를 했고요. 텍스트, 이미지, 코드, 나아가 에이전틱 AI의 실행까지 모든 것은 결국 토큰을 생성하고 소비하는 과정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른바 토큰 경제, 토큰 이코노미이고요. 토큰 경제에서 핵심은 이 모델 성능이 아니고 토큰당 비용과 전력 대비 토큰 생산량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된 전력은 토큰을 만들어내고 이는 곧 서비스 이용량과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AI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을 토큰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토큰 중심 비용 구조는 AI 활용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고요.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는 상품 정보만 입력하면 AI가 콘텐츠의 생성부터 타겟 설정, 배포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던 작업이 몇 분으로 단축되면서 비용 구조 역시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일부 기업에서는 수십억 원이었던 콘텐츠 제작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생산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AI 서비스의 이 100만 토큰당 가격은 저가형 모델의 경우에는 $1 이하까지 내려온 반면에
고급형 모델은 수달러에서 수십 달러 수준에 형성돼 있고요. 업계에서는 추론 단가가 낮아질수록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사용량이 급증하고요. AI는 특정 서비스 기술의 외연을 넘어 산업 전반에 깔리는 인프라스트럭처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터넷, 트래픽, 클라우드 비용 하락이 시장 성장을 촉발했던 흐름과 비유사한데 토큰당 비용은 AI 산업의 단가로서 핵심 경쟁 지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과 효율이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구현하는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동시에 물리적 한계 역시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GPU의 전력 밀도 증가는 데이터 센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고 엔비디아에 따르면 최신 AI 시스템은 서버 수십 대를 묶은 렉 단위에서 이미 100kW를 웃도는 전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 메가와트급 전력까지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존의 공랭식 중심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AI 인프라를 단순한 IT 설비가 아니라 전력을 지능으로 바꾸는 생산 설비로 재정의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AI 경쟁력은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중심축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 생성형 AI를 넘어 추론 AI, 에이젠틱 AI로 발전하면서 이 컴퓨팅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추론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성능보다 이 효율과 비용 구조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등장한 것이 네오 클라우드이고요. 네오 클라우드는 기존 퍼블릭 클라우드를 대체하기보다 한계를 보완하는 AI 특화 인프라인데 GPU를 대량으로 확보해서 기업들이 별도 인프라 구축 없이도 AI 학습과 추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이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코어위버, 람다랩스, 네비우스를 비롯한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들은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한 AI 연산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시너지 리서치에 따르면 네오클라우드 시장은 지난해 23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800억 달러. 도대체 몇 배예요? 7배? 8배. 예, 8배가 증가하네요. 2031년에는 4천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AI 수요 급증과 GPU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연산 인프라를 빌려 쓰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막대한 자본 투자는 변수인데 네오클라우드는 반도체와 전력, 냉각,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일부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도 크게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프라 경쟁이 확대될수록 성장성과 수익성 간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지막 문구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저도 읽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요 네오 클라우드 개념, 그죠? 그리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한다는 거. 자, 물 만난 K조선 3사, 고부가선 선별수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인데 작년 한 9월부터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조선이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선 계속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건데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이 성과를 내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업계 안팎에서는 업황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1조 9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5% 증가하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14조 한 천억으로 13.6%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별로 보면 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매출이 7조 8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15%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조 한 2천억 정도 38.53%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한화오션이 매출이 5.6 증가해 영업이익은 48% 늘어날 전망이고 삼성중공업은 매출 20.7% 영업이익은 무려 183% 증가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게 중요하죠. 그래야 영업이익률 증가가 나타나게 되니까요. 자, 실적 개선은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 수주 전략이 자리 잡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조선 3사는 LNG 운반선을 비롯해서 액화 석유가스, LPG, 암모니아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수익성이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 실적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1분기에 총 54척 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9조 정도 된다 그죠? 수주를 해서 연간 목표의 25.5%를 달성을 했고요. LNG 운반선 10척과 컨테이너 20척, LNG 암모니아 운반선 5척, 원유 운반선 7척,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이 이 PC선이 12척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뭐 블라블라 쭉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밑에 있고 2분기 들어서도 수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초 LPG 운반선 4척과 PC선 8척 등 총 1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을 추가로 확보했고 누적 수주를 67억 달러 한 66척으로 연간 목표에 약 29%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자, 선종별로 보면 이 LNG 운반선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신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서 운송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주가 이어지는 흐름이 기대됩니다. 자, 김대성 DS-증권 연구원은 LNG 운반선 발주가 확대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구조가 이어지고 국내 조선사의 가격 협상력도 강화되는 국면이라면서 수주 환경 역시 당분간 우호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업황 지표도 긍정적인데 영국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이 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는 1758만 CGT 표준선 환산 톤수 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나 증가합니다. 신조선가 지수 역시 181을 기록하면서 조선업 호황 기준인 18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조선업은 제한된 공급과 견고한 흑자 구조, 다양한 해양 방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단기 변수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수준을 했고 원재료의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만 않으면 수주도 뭐 다 확보해 나가가지고 그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실적 삼성전자 반도체 왕자 97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자, 전자가 26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국내 기업 역사상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탈환을 공식화했다는 평가인데, 자, 매출 133조에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을 공시했고요. 이번 실적은 전자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수익성의 가파른 개선세인데,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5% 폭증을 했고요.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68%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전자는 지난해 4분기 세웠던 역대 최대 기록인 매출 93조에다가 영업이익 20조 정도의 이 기록을 불과 한 분기 만에 갈아치우면서 2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실적 폭등의 주역은 단연 이 DS 부문인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이 DS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웃돌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자, 1분기 디램과 낸드 플래시 단 판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약 90%나 급등을 했고요. 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요 폭증이 극대화된 결과입니다. 반면 완제품, 이 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이 DX 부문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을 피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MX 사업부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4조 3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조 원대 영업이익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V와 가전을 담당하는 VDDA 사업부 역시 전분기 적자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도 BP 수준의 낮은 수익성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이외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1조 원, 하마는 2천억에서 3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역대급 조호황이 최소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역량은 물론 로직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 체제를 갖춘 세계 유일의 기업으로서 이번 슈퍼 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반도체 왕좌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한데, 향후 실적의 지속성과 주가 향방은 HBM3E 공급 본격화와 점유율 추이, 그리고 차세대 HBM4 시장의 조기 선점 여부와 갤럭시 S26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 여부 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안고 있는 이 가전 부문이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수익성을 회복하느냐도 전사 이익 체력을 뒷받침할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KB증권은 1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 증가의 가속 구간에 진입하며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메모리 가격 상승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KB증권이 그 김동원 센터장님인가요? 되게 이번에 잘 봤잖아요. 네, 잘 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 되는데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아까 파운드리 얘기도 나왔는데 이 파운드리가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이 또 하나의 약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